달러 인덱스가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의 연간 인도량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맞춤형 칩 시장에 본격 뛰어듭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2025년 첫 거래일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일제히 내렸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에 산타랠리 실종 실망감, 강달러와 국채시장 변동성이 더해진 여파였습니다. 테슬라와 애플이 끌어내리고 엔비디아가 방어한 새해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달러화 강세와 높은 국채금리가 시장을 압박했는데요. 개장 전 발표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을 밑돌자 금리 인하 횟수가 제한될 거란 우려를 자극했고 이는 달러화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2월 27일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의회에 서한을 보내 부채 한도 도달 방지를 촉구한 사실도 부각됐는데요. 당시 옐런은 1월 2일인 오늘부터 부채 한도가 재적용된다고 경고한 바 있죠. 관련 우려로 장중 달러 인덱스가 2년 내 최고치인 109.5까지 상승하고 10년물 금리는 4.6%까지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를 빌미로 오후장 들어 일부 종목의 낙폭이 확대되며 지수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테슬라가 인도량 실망감에 6% 급락했습니다. 4분기 인도량은 49만 5,570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으나 예상치 50만 대를 밑돌았습니다. 또 연간 인도량은 178만 9,200여 대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약 1% 감소한 수준이죠. 이는 10년 만에 첫 전년 대비 감소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와 중국 비아디와의 경쟁 심화를 부진한 인도량의 배경으로 꼽았는데요. 비아디는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난 바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테슬라를 단순한 전기차 회사로 보는 투자자는 거의 없겠죠.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수익은 차량 판매를 통해 얻고 있기에 안 그래도 고점 부담을 느끼던 차 인도량 실망이 하락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테슬라의 성적을 두고 월가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강세론자인 아이브스는 전반적으로 존중할 만한 성적이었다며 주가는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2025년도 인도량 성장률을 20에서 30%대로 가속화할 수 있다는 데에 높은 확신을 유지한다고 낙관했습니다. 반면 번스타인은 테슬라의 주가가 과속 상태라며 대중성을 지닌 자율주행차 대신 사이버캡 제작에 집중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맞춤형 반도체인 ASIC 제조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차이나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대만 R&D 센터에서 ASIC 개발에 집중할 것이며 현지에서 대규모 엔지니어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맞춤형 칩 제조는 AI 관련 수익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로 AI 시장 내 엔비디아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데요. 경쟁사 브로드컴과의 격차를 벌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죠. GPU 최강자를 넘어 ASIC 분야에서도 주도권을 잡게 될지 모른다는 기대감 속 주가는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애플은 UBS가 4분기 아이폰 판매량을 하향 조정하자 급락했습니다. 더불어 중국에서 최신 아이폰 모델에 대해 최대 500위안의 할인을 제공 중이라는 소식도 마진 감소, 경쟁력 약화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원전주들이 동반 급등했습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미국 정부와 1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비스트라가 8%대 올랐습니다. 힌덴버그 리서치가 중고차 업체 카바나의 주가 반등은 신기루라며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포지션을 공개했습니다. 카바나는 1.9% 하락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마지막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9,000건 줄어든 21만 1,000건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8개월 만에 최저치이며 3주 연속으로 추정치를 하회한 겁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나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고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지난해 말 해고 규모가 적었다는 것에 블룸버그는 미국 노동시장이 놀랍도록 견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림세는 연말연시의 계절적 조정에 따른 것일 수도 있어서 인플레이션 둔화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제조업의 상황은 어떨까요? S&P 글로벌 제조업 PMI 확정치가 49.4로 지난달 속보치보다는 개선됐지만 전달 대비 위축되고 여전히 50 아래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를 앞두고 우호적인 환경을 기대하는 제조업 기업들이 생산을 잠시 줄이고 재고를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엔비디아는 2조 달러 이상의 시총을 키우며 세계에서 시총 상승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말 성장세가 상당한 건데요. 이렇게 기술주의 상승이 기대가 되는 2025년에 이러한 엔비디아의 활약이 더욱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투자은행 룹캐피털에서는 지금 엔비디아는 열반의 순간에 있으며 랠리가 추가적으로 지속될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선호주로 지속적인 신뢰를 보이면서 매수 등급 190달러를 유지, 오늘 주가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CES에서의 젠슨 왕의 기조 연설도, 그리고 블랙웰 기반의 아키텍처 제품의 출시 역시나 올 한 해의 원동력이 되어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또한 엔비디아의 주문형 반도체 시장의 진출 소식이 전해지며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브로드컴의 맞춤형 칩에 대항해서 엔비디아가 아식 부서를 신설하며 AI 메모리 시장도 고객의 입맛에 따라 다변화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중국 경제 낙관론에 국제유가는 2% 가까이 급등했고요.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으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끝내 109선을 돌파하며 전 세계의 환율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109선을 돌파한 것은 2022년 11월 10일 이후 처음입니다. 캐시우드 CEO는 비트코인이 지금도 싸다며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간밤 비트코인은 97,0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말 조금은 편안한 주말 되시길 빌어보겠습니다.